장애의 예술이 되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정책포럼 9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나마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좌장의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로 예결위원장, 2023 장애예술의 성장과 비전에 대한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김영희 이사장의 주제 발표, 광주광역시 장애문화예술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주제 발표, 장애의 예술이 되다. 김용목 실로한 사람들 대표의 주제 발표. 지정 토론회는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전자광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 조재영 영화관계, 질의응답으로 차진한 가수, 김에스터 화가, 정창렬 시인, 김봉진 국제농아미술협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였습니다. 발제 발표에 김용목 실로암 사람들 대표입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입니다. 실로암 사람들 대표인 김용목 대표님께서 이어서 발제를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10분 정도 감안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장애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열정이라든지 기대라든지 관심이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고민되었던 지점들을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뭐 다른 여타의 권리에 비해서 이를테면 뭐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 고용, 복지 뭐 이런 것들, 이동 이런 것들에 비해서 2등급의 권리 정도로 취급당해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장애예술이 제대로 된 평가와 장애인 우리들의 삶의 질, 존엄성, 독립,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그 위치와 이상을 좀 다시 확인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예술인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뭐 장애인 문화예술 전체가 향유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자로서의 위치도 확보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그러면 상당히 치유적인 관점, 의료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이 되었다면 이제는 뭐 장애를 이해하는데도 사회적 모델이 도입된 것처럼 포용적 예술로 나아가야 될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부터는 제가 광주의 지역사회에서 고민했던 얘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1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은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거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들이 복지관이 되고 있어요. 구립복지관이라든지 뭐 등등 장애인 복지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이런저런 분들도 강조하셨습니다만 빨리 이 거점이 마련되는 게 광주에서 시급하다. 두 번째는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참여하는 부분이 확대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뭐 이런저런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 단체나 개인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단회적이죠. 또 한 번, 두 번 지원하면 세 번째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또 이 기회를 줄 때 필요하면 10% 이상 그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장애인들이 공연이나 뭐 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그 예술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장애예술인의 창작품 우선 구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관련된 뭐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도 창작품 우선 구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청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작품 구매한 적이 있나요? 시의회에서 구매한 적이 있나요? 남구청에서 구매한 적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작품 구매는 이루어진 적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 예술인들의 미술 작품을 3개월씩 이렇게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게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전시 끝나고 나서 작품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생만 낸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이제 뭐 지속 가능한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뭐 이게 관련된 법에서도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뭐 이런 부분도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현황이 어쩐가 좀 살펴봤더니 남구장애인 복지관과 남구청이 남구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게 2023년에 24명이에요. 뭐 이제 전일제, 뭐 시간제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복지 관련된 일자리예요.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또 각 그 자치구 차원에서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장애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하게 창작활동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예술인 단체에 대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단체들이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별 활동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 가칭 장애인 문화권 연대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애예술인 그 단체들이 같이 하나의 깃발 아래 이렇게 그 동지를 틀고 문화예술 정책, 예산,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공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고 행정에서는 또 재단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해서 제가 2분이나 아꼈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시간 아껴주신 만큼 이렇게 또 노력을 기해서 적어주신 자료집도 다 보시면서 들으셨죠? 네. 네. 예, 사실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기에는 좀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용 자료집에 잘 나와 있는 만큼 자료집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